안녕하세요. 옷장사의 보물지도 김 대표입니다. 오늘은 7월 며칠이죠? 지금? 19일입니다. 예, 19일 네. 새벽입니다. 월요일이에요. 월요일입니다. 제가 오늘 오랜만에 축구를 하고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공 구경하고 왔어요. 딱 하는데 옆에 가는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방역은 철저히 하면서 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도 다들 어찌나 그렇게 조심들을 하는지. 이 월요일 또 한 주의 시작이고, 또 주식 하시는 분들은 이제 또 설렐 필요가 있나? 뭐 단타 하시는 분들은 막 이렇게 막 심장이 벌렁벌렁 뛴대요. 막 이렇게 막 그 출발선에 있는 것처럼. 저는 그 정도는 아니고, 지금 상태면 내일도 4시에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자, 지난주에 저희가 뭐 얼렁뚱땅 하다 보니까 보면 여기 구독자가 320명. 사실 좀 기분 좋습니다. 예, 이게 뭐 사실 뭐 한 3-4천 명까지는 돈 주고 살 수 있다는데 굳이 뭐 그런 거는 관심 없고요. 이렇게 또 댓글 달아주신 분들, 소중하신 분들의 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저 김태우님, 현대차를 생각하셨다. 이분 제대로 투자하시는 분입니다. 로봇 딱 하면은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싹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분은 확실히 이렇게 그냥 투자하시는 분 같지가 않아요. 이게 공부를 좀 하시는 분 같아요. 용어들이 막 영어가 벌써 몇 개 나왔나 보세요. 메타버스, 소프트웨어, 플랫폼, 테마, 하드웨어,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 하나로 저를 압도하셨고. 그리고 의사소통님 설명을 쉽게 잘해주시. 감사합니다. 재무제표가 드디어 빛을 봅니다. 이 재무제표가 사실 중요한데 귀찮아서 다들 안 보는데 꼭 그냥 외우세요. 이거 좀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쉽지 않고. 그리고 또 그게 있어요. 그러면 재무제표가 정답이냐라고 하면 사실 아닙니다. 하지만 알고 있는 거 모르는 거 차이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 알고 덜어내기, 그게 되게 중요해요. 어차피 중요한 게 아니라면,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요. 이게 약간의 베이스는 깔고 있어서 안 쓰는 거와 모르고 안 쓰는 거는 차이 엄청 큽니다. 그리고 또 그리고 저 김태우님은 좀 IT에 밝으신 편이구나. 저는 이게 좀 내다보는 건 있는데 최근에 이제 게임 학원 다니려고. 메타버스 학원 생겼더라고요. 예. 이콘 투자 드디어 진행되군요. 진행했습니다. 저희가 금요일 날 가서 회사하고 투자 계약식을 맺고 왔습니다. 드디어 이제 하나씩 저희도 시작하고요. 라이브 참여 예약이요. 라이브는 제가 500명 되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해보죠. 뭐 별거 있나? 사실 저희 방송 자체가 라이브랑 다를 게 없어요. 그냥 쭉 하고 그냥 내보내는 거기 때문에. 자, 노조 문제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싸이월드 저도 싸이월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싸이월드에 대한 기자님, 어쨌든 요건 이따가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SM 엔진님, 신한 라이프 광고 그거 보셨죠? 기가 막힙니다. 이거는 디지털 휴먼. 광고는 사실 많이 앞서가잖아요. 항상 트렌드를 앞서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광고에서 이게 나왔다고 하는 거는 이게 그 주식이 선행지표인 것처럼 광고도 선행지표입니다. 이거는 곧 내년이면 판이 완전 바뀝니다. 여러분들 꼭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블레스조이 파파 기자님 전 메딕으로 넘어갑니다. 사요나라 짜이찌엔. 기자님 아직 스카이엔엠에 인트로 메딕으로 넘어가셨군요. 아니 전 아직 못 넘어갔습니다. 저도 뭐 인트로 메딕에 발을 담궜는데 이 수익률 얘기하면 믿으려나? 갑자기 또 쭉 올라가고. 아롱이맘님? 팟빵에서 보시는구나. 네. 그때 저 올린 줄 알았는데 안 올라갔더라고요. 바로 이거 얘기. 사실 저는 팟빵이 뭔지 몰랐어요. 이번에 기자님이 팟빵 올려주셔서 팟빵이 있구나 하는데, 팟빵으로 보시는 분들도 사랑합니다. 뭐 구독자가 있더라고요, 팟빵에도.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
의견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그리고 저희가 페이스북 페이지도 만들긴 했어요. 그러니까 뉴스 기사들 이렇게 조금 제가 볼 때 괜찮다 싶은 뉴스 기사들을 올려놨습니다. 페이스북에 옷장사의 보물지도라고 치면 맞습니다. 있으니까 거기 뭐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윤수아님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수건설을 잠시만요. 특수건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특수건설을 보셨다. 이 특수건설이 누구 종목인지 아세요? 아니 뭐 건설이 좀 특수한 건가요? 예, 이게 또 우리 특수하신 분, 뭐 대통령 중에 특수하신 분 계셨죠? 특수한 것 같다. 막 이런 생각. 그 목소리입니다. 그 원래 그분 테마주였는데 우리 4대강 이게 아마 토목공사 관련 주식이라 아마 뭐 대북주에도 사실 엮이고 뭐 아마 뭐 재건축, 뭐 재개발 뭐 이런 거에 수혜주인데 이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얘는 사실 보시면은 여기 보이시죠? 여기에서 갭으로 빠졌어요. 그러면은 얘는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얘는 이미 말씀드렸죠. 지지와 저항. 이게 어떻게 됐나요? 저항으로 바뀌었죠. 21선이 저항으로 바뀌어서 올라온다면 그리고 위에 매물이 얼마나 많이 쌓였어요.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얘는 뭐 특수한데요. 12,000원 깨면 과감하게 손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악재가 있는 건 아니고요. 신용도 신용도 많습니다. 신용도 많고 실적을 한번 볼까요? 건설사는 사실 PER이다라고 했을 때 성장 산업일까요? 은 아니죠. 예, 그래서 이렇게 뭐 해외 플랜트나 이런 관련된 그쪽이 아니라 얘는 뭐 여기 써 있잖아요. 교량 기초 시공, 뭐 터널, 뭐 이렇게 그냥 토목 관련 사업이에요. 이게 뭐 이게 보시다시피 실적이 좀 살짝 초라한 편이죠. 그냥 얘는 전통적인 주식이니까 전통적인 주식에 뭐 PER로 본다라고 했을 경우에 지금 꽤 높아요. 한 50은 넘는 것 같은데요. 50이 넘습니다. 얘는 엄밀히 따지면 건설주나 이런 거는 현대건설이나 이쪽 좀 그쪽으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물도 저는 크게 역시 물은 미지근한 게 정말 최고입니다. 특수건설은 저는 개인적으로 매도 의견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이 있을까요? 뭐 이렇게 뭐 댓글을 달아주셨고요. 많이들 좀 댓글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지난주에 제일 중요했던 건 탄소국경세입니다. 뭐 탄소 장벽 현실화, 뭐 EU 포스코 현대제철 탄소국경세 3.7조 낸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렇게 이쪽에 투자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쪽이 아무리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물론 수익이 나와서 팔았으면 다행이지만 글쎄요, 저는 이 탄소국경세 부분 때문에 이 공장에 돌리는 전기의 출처까지 묻는다니까요. 그냥 뭐 이거는 뭐 이렇게 탄소를 많이 배출하지 않아. 그러면은 공장 가동하잖아. 이거 누르잖아. 그 전기의 출처가 어디야? 한국전력에서 이 신재생 에너지로 들어오는 전기도 필요하지만 그 뭐 석탄 화력에서도 오는 전기까지 다 모이잖아요. 구별해 놓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와서 뭐 그린랠리, 시동 이런 거는 이제 뭐 에너지 뭐 선박 글쎄요. 그러니까 친환경 선박 관련 주식도 제가 많이 언급해 드렸었잖아요. 탄소국경세는 지금 당장은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시간은 벌었다라고 할 수 있지만 해외에서는 많은 준비를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되게 무시했었습니다. 되게 무시했었고 근데 이제 와서 뭐 정부기관의 그 높은 분들이 뭐 생떼 부리는 거죠. 우리는 좀 봐줘. 아니 기회 많이 줬어요. 탄소국경세 얘기는 2007년부터 나왔습니다. 탄소 배출권 얘기도 그때부터 나왔고요. 그러니까 이 탄소국경세가 엄밀히 따지면 그 자기네들이 산업발전으로 다 해놓고 다 됐으니까 남들한테는 니네 세금 내 이거잖아요. 그리고 그 반대로 얘기하면은 다시 산업의 이 패권을 갖고 오겠다. 그렇죠.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좀 보면 안타깝습니다. 이게 탄소 배출권 이미 많이 얘기했어요. 파리 기후협약 얘기도 했었고
트럼프가 탈퇴했다가 바이든이 바로 대통령 되면서 바로 첫 번째 들어온 게 이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탄소 국경세에 대해서 뭐 중국을 타겟으로 할 것 같지만 뭐 가장 피해국은 뭐 터키, 러시아 이쪽. 터키, 러시아, 중국 하면은 유럽에서 좋아하는 나라일까요? 싫어하는 그렇죠. 그쪽이 타겟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여기 보이시나요? 중국 전국 통합 탄소 배출권 거래 개시 이틀 전에 개시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중국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 좋은 게 결국엔 탄소 배출권 때문에 저희가 수혜를 볼 게 뭐냐면 미세먼지가 좀 줄어들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중국도 어떻게 보면은 뭐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우리나라보다 큰 나라인 건 맞고, 그리고 얘네는 그러니까 데모가 없죠. 그렇죠. 까라면 까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그 플라스틱 같은 경우도 올해부터 하지 마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하지 말라고 그러면 이거 만드는 애들이 가서 또 시위하고 이거 만드는 애들 데모하고 뭐하고 하면은 밀어주는 거예요. 조금씩 그래 그러면은 PBAT부터 가고 조금씩 섞자 이러는데, 중국은 이거 딱 데모하는 순간 이 새끼가 이러면서 이렇게 물벼락을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이미 그쪽으로 많이 준비를 하고 있다. 물벼락 맞았어요, 저. 감정이입 제대로 됐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탄소 배출권에 대해서 꼭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제가 가장 요즘에 관심 있게 보는, 나는 이거 뭐 붙이기만 하면은, 이 메타버스는 항상 제가 강조하잖아요. 요즘 학원도 나온다는 그 메타버스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뭐 메타버스 관련 뉴스들을 보면, 자, 최신순을 한번 볼게요. 뭐 주말에도 나와요. 그리고 뭐 LG전자 사내 과정 수료식 열어. 뭐 이렇게 뭐 나오고, 뭐 중고등학생들 뭐 VR 학부 이런 거 있네. 이런 데에 가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전공 뭐 각자 뭐 가정사니까 이렇게 알아서 하시고. 메타버스 뉴스는 쉬지 않고 계속해서 나옵니다. 대기업에서 맨날 나오고, 그리고 뭐 고려대학교도 메타버스로 즐기는 고연전. 뭐 봐도 끝도 없어요. 뭐 메타버스 수료식, 유한 킴벌리, 메타버스 숲, 뭐 여러 가지 메타버스에 올라탄 금융권. 금융은 빨리 올라타야 되는 게, 은행은 앞으로 오프라인 그 점포들이 사라질 거라고 보세요. 다 사라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제가 그 건물 투자에 대해서 올해까지는 되게 부정적인 게, 내년부터 지금 그러니까 인터넷이나 이런 데 검색을 해보시고 아니면 부동산에 방문해 보시면 건물 매물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매물들은 지금 호가를 유지하고 있죠. 근데 이 뭐 건물에서 사실 1층에 제일 많이 들어오길 바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커피숍부터 해가지고 은행이 뭐 스타벅스지만 은행이죠. 그런 것들이 없어지고 뭐하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영업은 앞으로 더 힘들죠. 코로나가 지난다고 해서 저도 자영업자지만 자영업은 회복된다고 보지 않아요. 그러면 오프라인 상점들이 없어진다라는 거는 월세를 내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건데, 그러면은 대출 받아서 건물 산 사람들 금리 올라갈 테고 매물 많이 나옵니다. ATM도 없어지는. 그럼요. ATM 그럴 수 있죠. 왜냐면 돈을 뽑을 필요가 없어요. 네, 그렇죠. 필요가 없죠. 뭐 디지털 화폐 우리나라에서도 검토하고 뭐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메타버스로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은행이 빨리 움직이는 거는 자기네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걸 아는 겁니다. 이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꾸준히, 아마 다음 주 다다음 주나 제가 이게 수요일마다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게 수강생이라고 그래야 되나, 제가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 친구들을 계속해서 이제 방송에 나오게 할 거예요. 이렇게 과제를 내주거든요. 이번 주는 메타버스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인도 애널리스트들보다 훨씬 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방송에 출연을 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메타버스에 대해서 더 많은 걸 준비해서 제가 또 한번 발표를 해드릴게요. 맨날 나옵니다, 이런 거.
뭐 메타버스, 뭐 디지털 트윈 이런 쪽에 대해서 메타버스 영역 안에 있는 거니까요. 그것도요. 뭐 바이브 컴퍼니 최근에 많이 움직이는 거는 디지털 트윈. 그거는 이제 우리가 굳이 뭐 테스트하지 않아도 이 안에서 똑같은 게 있으니까 대신 뭐 테스트해주고 뭐 해주고 그러니까 오차도 줄이고 시간도 앞당겨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 스마트 팩토리에서 더 진화된 거죠. 그렇죠. 이거는 무조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게임도 나왔더라고요. 디지털 아, 트윈이 있으면 아. 자동차 고치기 뭐 이런 그런 거 나오고. 그게 사실 디지털 트윈이죠. 트윈, 회사에서 하면 디지털 트윈인데 게임으로 그러니까 사실 메타버스는 게임 베이스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맨날 이렇게 게임하지 마라라고 하는 거는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예, 게임에 미치지만 마라. 근데 게임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말 나온 김에 그럼 메타버스 종목부터 한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예, 잡음이 있었던 건 제가 저도 모르게 살고자 선풍기를 틀어놓고 있었네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방송하는 건 덥습니다. 자, 메타버스 하면은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였죠? 제일 첫 번째가요? 자이언트 스텝, 에. 알체라. 뭐 다 외우시면 돼요. 자이언트 스텝은 사실 많이 올랐고 살짝 이제 이 5일선 조정을 받든지 아니면은 뭐 심하면은 뭐 이 정도 6만 원까지 빠질 것 같진 않아요. 뭐 대기 매수세가 많은 편이기 때문에 좀 살짝 8만 원 정도 선에서 뭐 빠진다면 박스권 7만 5천 원에서 8만 원 정도 박스권을 유지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특수 효과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겠죠. 메타버스에 대해서 기업들도 많이 나섰고 저 같은 개인들도 막 어떻게 해야 되나 뭐 해야 되나 막 알고 싶으니까 뭐 일감은 엄청나게 쌓여 있을 거예요. 영화 자체에도 옛날에 우리 영화 보면은 시지면 티 났잖아요. 막 우레메 내려오면 야, 실 보인다 막 이러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 우리가 여기서 찍는데 이 뒤에 배경을 뭐 프라하로 놔도 전혀 티가 안 나요. 그렇죠. 그 기술만 참, 네, 진짜 기계치라. 그렇죠. 그런 것도 영화 자체가 옛날엔 다 티났는데 지금 티가 안 나고 참 대단합니다. 저는 진짜 이런 걸 좀 잘하고 싶은데 자이언트 스텝 참, 네이버에도 지분 투자 괜히 투자한 거 아니에요. 네이버는 메타버스 기업으로 보셔야 돼요. 이제 더 이상 뭐 일반적인 회사를 볼 게 아니라 얘도 보면은 뭐 고점 신호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이렇게 도지형으로 이틀 나왔으니까. 글쎄요, 저는 얘가 만약에 빠진다라고 해서 43만 원 요 밑으로 빠진다라고 하면 저는 더 살걸요? 땡큐 하고. 얘는 43만 원 선까지 열어둘 필요는 있는데 그 밑으로 빠질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은 그냥 네이버 쇼핑이랑 그냥 플랫폼 네이버 자체 플랫폼만으로도 지금은 고평가가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근데 제페토의 그 성장성이나 그리고 그 안에 플랫폼의 돈의 가치는 사실 그 안에 유저들이 얼마가 있냐인 거잖아요. 근데 그럼요. 근데 2억이 뭐 넘는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봐요. 2억도 벌써 6개월 전이에요. 그럼 지금 얼마인지 사실 집계는 저는 모르지만 뭐 2억 5천만이다라고 치면 그 돈을 어떻게 매기실 건가요? 매길 수가 없어요. 예, 상상이 안 돼요. 뭐 카카오톡 같은 경우도 지금 그거 하나로만으로도 근데 우리나라에서밖에 안 쓰잖아요. 그걸로도 그렇게 많이 평가를 받는데 제페토는 모든 기업들이 지금 제페토 안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그것까지 생각을 하셔야죠. 그 안에서 또 얼마나 많은 그냥 그게 뭐 싸이월드처럼 뭐 존재하진 않잖아요. 싸이월드도 사실 사고 팔고 하는 이게 있기 때문에 경제가 형성이 됐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걸 넘어서잖아요. 그 안에서 더 많은 그때는 그냥 단순하게 싸이월드가 만든 것만 사고 팔고 했지만 여기는 각자 개발자 뭐 이게 거래가 되고 이 안에서 많은 브랜드들이 들어와서 뭘 만들어서 팔잖아요. 이 경제는 그냥 우리 이 경제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 더 큰 확장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동차도 만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고정관념 버려야 돼요. 야, 무슨 아바타가 뭘 탄다?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또 우리 알체라. 알체라가 사실 가격적으로 좋지요. 이 정고점 맞고 떨어졌는데 글쎄요. 저는 뭐 이건 분할 매수 들어가도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그 기자님의 위즈윅 스튜디오. 여기서 제가 예. 솔직히 고백드리겠습니다. 예.
설마 팔았어요? 돈 없어서. 아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유 항상- 또 참 목맥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귀인을 만나도 그렇습니다. 아, 또 기회 올 겁니다. 얘는 진짜 여기서 잘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뭐 맨날 선긋기 했을 때 참 좋고 참 잘 갔잖아요. 아, 그러니까 저는 메타버스를 단타를 안 쳤으면 좋겠어요. 메타버스 관련 주식은 떨어지더라도 예를 들어서 내가 팔았어요. 근데 다음날 뭐가 나올지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올해랑 내년은 메타버스 테마가 강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새로운 거를 좋아하잖아요. 주식시장은. 그리고 예전처럼 이게 뭐 실적으로 전기차처럼 막 10년 전에 테마주에서 많이 죽고 뭐하고 근데 지금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미 막 다 들어와서 어떻게 해야 돼 기업에서 지금 머리가 박 터진 거예요. 메타버스 뭐 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야 메타버스 전문가 누구야 뭐야. 야 VR이 뭐야 IR이 뭐야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냥 닥치는 대로 그냥 다 지금 인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한컴 MDS에 대해서 이걸 높게 평가하는 거잖아요. SKT에서도 지분 투자 한 회사가 있고 그때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그 너를 보낸단가요? 네, 그런 거랑 안타깝습니다. 뭐 일단은 갖고 계셨으면은 뭐 수익률이 한 80% 됐을 것 같은데 뒤돌아보지 말라라는 말씀을 제가 또 머리에 새기기 때문에 네. 그냥 뭐 지나간 건 그냥 뭐 그렇다라고 하면은 조금 그나마 이제 매수하기 부담 없는 게 덱스터. 제가 좀 얘는 영화에 투자해 놓은 게 있잖아요. 최근에 개봉하려고 했는데 4단계 되면서 빠진 거예요. 그래서 빠진 예, 오히려 가격 메리트는 얘가 있죠. 덱스터 같은 경우는 예. 아마 그때 이 무슨 영화 뭐 하나 나오는 거 있었는데 뭐 많이 투자한 거. 들었어요. 예. 얘기해 주셨는데. 근데 예. 개봉하고 이제 4단계 되니까 그것 때문에 빠졌는데 그러니까 메타버스 관련 주식은 악재가 나왔을 때는 기회입니다. 너무 고마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컴 MDS 이 자체로도 좋은 회사지만 예. 이 안에 자회사들의 지분을 보시라니까요. 얘네가 한컴 로보틱스랑 그렇죠. 그리고 한컴 영어 내가 또 예. 무슨 영어 걔네가 인수한 프론티스라는 회사 유튜브 찾아보시라고 그랬잖아요. 보여주신. 그러니까 얘네 흐름이 지금 이렇게 좋아요. 와, 되게 그러니까 안 빠져요. 그러니까 여 밑에서 저는 18,000원 올 줄 알았는데 여기 딱 보고 알아서 안 빠지겠다. 그럼 2만 원. 그러니까 저 아는 분은 2,400원에 사신 분이 있어요. 아, 너무 부러워. 내가 그때 2만 원에 걸었으면 사지는 건데 얘는 사실 요 가격에서 저는 계속 분할 매수했어요. 근데 한 번 더 살 기회가 올 겁니다. 왜냐면은 금요일 날 뭐 독일 자율주행차 솔루션 업체와 거래 중단. 별로 상관없어요. 예, 별로 상관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매출액 대비 12%라는데 차라리 솔직히 저 이거 좀 갖고 있거든요. 근데 12% 매출만큼 빠졌으면 좋겠어요. 더 담아야죠. 예, 그냥 이건 생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월요일 날 빠지면 월요일 날 안 그래도 시장도 조금 안 좋을 거기 때문에 한번 쭉 빠질 수 있어요. 근데 한번 장 끝날 때 보세요. 아마 밑꼬리 달고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컴 MDS는 강추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본 거 뭐 하이브 이런 회사들은 뭐 견조해요. 볼 것도 없어요. 그럼 우리 선익 시스템 이거 여기 무슨 안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집니다. 무슨 그 막 마이크로 LED 관련된 주식이 여기랑 또 동아엘텍이라고 있어요. 얘도 보면은 지금 흐름이 좋죠. 돌파했죠. 이건 너무 좋아. 동아엘텍이 아마 근데 선익 시스템 갖고 있는 회사인가? 잠시만요. 선익 시스템이 동아엘텍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동아엘텍이 움직이는 겁니다. 세로닉스가 LNF 움직이면 항상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분 가치 때문에 보시면 이렇게 오히려 더 가격 메리트는 있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선익을 못 샀다. 그러면 동아엘텍. 그리고 LNF를 못 샀다. 하면 세로닉스. 왜냐면은 얘네들이 오른 다음에 쉴 때 얘네 지분 가치가 얼마야? 그래서 얘네가 또 따라 올라가. 그러니까 투자의 이건 팁입니다. 이거는 많이 아시지만 모르는 분들도 많으실 거 아니에요. 더 모르시죠. 네, 그래서 뭐 이런 쪽으로 한번 뭐 LNF가 두렵다라고 하면 뭐 자회사 지분 가치로만 보셔도 엄청날 거예요. 얘네 1,500억인데 LNF가 얼마야? 3조 3천억이죠. 근데 여기 보면은
이 세로닉스가 갖고 있는 게 16%예요. 그러면은 이 지분 가치만 해도 거의 한 5천억 가까이 되죠. 1,500억짜리 회사가 이 지분 가치만 해도 5천억이 됩니다. 네. 자식 하나 잘 키워갖고 아주 날로 먹고 있는. 그리고 이 바이브 컴퍼니 이거는 카카오에서 투자한 회사면서 디지털 트윈 관련.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네이버 관련 회사들이 먼저 움직였잖아요. 네이버랑 카카오랑 전쟁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런 상황이니 네이버 관련해서 자이언트 스텝이 올라가고 알체라가 올라갔으니 그러면은 카카오에서도 메타버스 안 하겠어? 그러면 그거 관련 회사가 뭐야? 그럼 바이브 컴퍼니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인공지능 관련 회사면서 디지털 트윈 쪽으로 얘는 특화되어 있거든요. 디지털 트윈 하면 사실 또 얘네가 있어요. 이삭 엔지니어링. 얘네도 이제 스마트 팩토리면서 디지털 트윈 쪽 하는데 아마 얘도 신규 상장 종목이면서 보면은 상장됐을 때 가격보다 많이 빠져 있잖아요. 시장만 조금 좋고 바이브 컴퍼니가 좀 올라간 다음에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된다면 이삭 엔지니어링이 한번 올라갈 수 있어요. 디지털 트윈이면 미리 사도 되겠네요. 예, 근데 얘는 보면은 지금 800만 주예요. 800만 주인데 거래량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은 이런 애들은 뭐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누군가가 또 이걸 한번 언급하고 그러면 이런 애들은 상한가로 바로 직행합니다. 그러니까 뭐 사라는 게 아니라 보통 그런 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CMS에도 얘기 많이 했었죠. 예, 유니티. 근데 얘는 흐름 너무 좋죠. 정말 견조해요. 예, 정말 견조합니다. 그리고 또 뭐 게임에서 한비소프트 그렇죠. 보시면 빠지지 않아요. 예, 뭔가를 한번 기다리는 듯한. 그리고 한국큐빅은 맨날 이거 얘는 뭐 사실 아닙니다. 그냥 근데 실적주예요. 근데 자동차 주식이면서 그 얘기했잖아요. 홀로그램 이미 아닌 메타버스 관련 없다고 회사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냥 사람들이 믿는. 그러니까 그런 무슨 리딩방 이런 데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얘기했었던 거 뭐 에이트원. 에이트원은 살짝 좀 지지부진. 뭐 파이오링크 뭐 이런 뭐 빅데이터나 뭐 데이터 센터 쪽 견조하죠. 견조합니다. 파이오링크 좋은 것 같은데. 디지털 뉴딜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원래 작년부터 지원했는데 이번에도 뭐 뉴딜 2.0 뭐 해갖고 뭐 나왔는데 더 투자한다고 했을 때 핵심이 메타버스였어요. 메타버스에 그러니까 그런 뉴스도 있었네. 메타버스 여기 나오죠. 보면 메타버스 탄소 중립 이렇게 청년 키워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쪽으로 많이 집행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쪽으로 가겠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게 뭐 우리나라만의 뭐 예를 들어서 뭐 정권 바뀌면 이게 바뀌지 않나요? 글쎄요, 아니죠. 이건 세계적인 트렌드입니다. 만약에 이거를 바뀌어서 이걸 바꾼다라고 하면 뒤로 가자는 얘기죠. 제가 봤을 때 정권 무너집니다. 진짜. 왜냐면 돈을 안 벌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 나오잖아요. 현재 상황 메타버스 신사업 태동인데 미래 모습이라고 하는데 미래가 2022년인 거예요. 진짜 2022년 미래예요. 초연결, 초지능, 초실감 시대 선도 이거 자체가 메타버스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여기 나오잖아요. 메타버스 기업의 숫자가 이렇게 늘어날 것이다. 뭐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것 자체도 사실 메타버스에 되게 필요한 거고 사물 인터넷도 결국 그거랑 연관이 있는 거고 다 이쪽과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관련 기업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엔텔스라는 기업 얘는 좀 더 기다려봐도 되고요.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은 이쪽으로 갑니다. 어쩔 수 없죠. 흐름을 뭐 거부할 수 없어요. 그럼요.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쪽에 대해서 계속 관심 가지셔야 돼요. 빠지면 사야 되고 그리고 또 싸이월드가 곧 나올 거니까 스카이에는 얘는 사실 뭐 이렇게 차트만 보자면 매수 자리예요. 차트만 보자면 매수 자리인데 세기가 두렵습니다. 이름처럼 스카이 되면 좋은데 이건 뭐 이렇게 랜드 위에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얘보다 반대로 움직이는 게 우리 저기 뭐 파파 그분이 가신 인트로메딕 한번 보세요. 여기 좋습니다. 근데 그때 말씀하셨을 때 갈아타셨으면 진짜 이미 수익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요쯤에서 갈아탔어요. 요쯤에서. 거기서만 갈아타도 뭐 괜찮죠. 그래서 저는 싸이월드 관련주라면 뭐 한번 가겠죠. 스카이에는 한번 가겠지만 인트로메딕은 2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렌텍 뭐 VR, IR 글라스. 얘도 미꾸리 쭉 당겼네. 오 좋네요 이렌텍. 잠깐만 이렌텍 한번 잠깐 적어놓고. 얘가 사실 좋네. 얘 원래 실적주였는데 네. 적자로 돌아섰다가 2분기 실적 좋을 거라는 얘기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얘 좋습니다 이렌텍. 바닥에서 부담 없고 뭐 전자담배 피시는 분이면 또 저기 의리로 한번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번 둘러봤고 한컴 MDS는 좀 빠지면은 뭐 월요일날 빠지면 생큐로 분할 매수 담아 보시고 자이언트 스텝이랑 이런 애들은 좀 기다려 보시고 갖고 계신 분의 영역입니다. 새로 들어가면 무서워요. 새로 들어간다면 덱스터 그리고 그 외에 뭐 그 CMS 에듀나 뭐 한비소프트, 이렌텍 이쪽은 흐름이 양호하다. 아직 이렇게 시세가 분출되지 않았다. 뭐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또 하나의 히트작 전기차. 이 전기차는 참 제가 제일 사랑하는 에코프로 비만. 엄청나게 올랐죠. 얘는 사실 이제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보면 꼭지 신호가 나왔어요. 근데 요 밑에 갖고 계신 분들은 굳이 뭐 그냥 한번 기다려 보시고 뭐 팔고 싶다 하면은 수익 실현해도 되죠. 그러니까 다가 아니라 한 1-20% 정도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모으고 있는 자동차나 뭐 우주항공 쪽으로 조금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많이도 안 팔았어요. 한 10개 팔아서 샀어요. 10개여도 270만 원이에요. 에코프로 BM은 기막힙니다. 그러니까 이쪽 전기차나 이쪽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이 너무 준비가 잘 돼 있어요. 십몇 년 준비가 잘 돼 있어요. 그럼 얘만 있냐? 에코프로 BM 가면 아까 말씀드렸던 LNF. 얘도 보면은 사실 유상증자 물량이 있어요. 저 내일 이거 때문에 한 900만 원 입금을 해야 되는데 유상증자 받은 게 있어서 그것 때문에 안 갈 줄 알았는데 얘까지 지금 이렇게 땡겼어요. 그럼 이쪽은 뭐 그렇다고 해서 팔아야 되느냐? 글쎄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얘는 갖고 계신 분은 홀딩. 근데 단타 그리고 나는 막 100원 떨어지면 막 달달달 떨린다 하면은 그냥 뭐 딴 데 가세요. 가서 자전거 사시고 그리고 또 SKC는 사실 지금 조금 부담 없이 올라가고 있는 편이고요. 그 뭐 DI 동일 얘가 의외의 모습으로 그냥 우리 알바 좋죠. 너무 화려한. 얘는 뭐 저평가예요. 뭐 자산 가치도 못 받고 있는데 그 SKIET 이렇게 빠질 것 같으면 바로 올립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비엠이나 LNF도 이렇게 빠진다라고 하면 바로 올릴 수 있어요. 왜냐면 대기 매수세가 많아요. 글로벌적으로 2차전지 ETF도 계속 생길 거고 펀드도 계속 생길 거고 그리고 뭐 눈에 뻔히 보이는 성장 산업이잖아요. 너무 대놓고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소재들 다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뭐 첨보 같은 경우도 지금 좋죠. 근데 이제 뭐 계속 윗골이 달리는 건 차익 실현인데 뭐 밑에서 갖고 계셨은 분이면 그냥 갖고 가시고 조금 나는 빠질까 두렵다 하면 10% 정도는 뭐 차익 실현해도 돼요. 지금 소재들 보면 다 지금 올라갔죠. 그러면 이제 장비 이쪽을 보셔야죠. 장비 쪽의 대장이 PNT예요. 얘도 보면 사실 근데 얘는 많이 오른 거 아니지만 흐름이 너무 좋죠. 장비의 대장은 원래부터 PNT예요. 그리고 얘 가면은 또 좋은 게 하나기술. 이런 애들은 부담 없죠. 하나기술. 전 공정을 다 해요. 얘네는. 하나기술 되게 좋네요. 뭐 나인테크나 LG 쪽하고 같이 가는데 바닥에 있죠. 일단 기본. 그리고 또 PNT 다음으로 원래 좋았었던 게 그 원익 PN이지 이게 저 충방전. 원익 PN이 어디 있나? 이름 바꿔서. 얘는 오히려 부담 없죠. 한번 여기서 딱 뚫었잖아요. 근데 밑꼬리 달리고 올리죠. 보이시죠? 이 부분. 그러면 얘는 만약에 월요일날 시장이 앉아서 빠진다? 얘는 담아야죠. 소재는 지금 들어가기 사실 두렵습니다. 그럼 장비로 들어가세요. 장비들의 움직임은 소재랑 다르게 지금 이제 시작하는 느낌이에요. 그럼 PNT 먼저 대장으로 보시고 원익 PN이 보시고 하나기술 보시고 그리고 LG 쪽하고 움직이는 뭐 작은 기업 뭐 NS 같은 기업도 있는데 얘도 보면 이제 뭐 사실 좀 올라가고 있죠. 근데 저항이 많고 좀 매물대가 있으니
근데 사실 이런 거는 매물 소화하고 넘어가기가 좋아요. 왜냐하면 소재가 먼저 가서 살짝 쉴 때 장비들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봤던 게 후성. 네, 후성. 후성 차트는 무서워요. 막 누가 와서 이거 안 되겠다. 얘는 좀 기다리셔야. 얘는 전기차 전해질 뿐만이 아니라 그 냉매가스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덥잖아요, 올해. 네. 여름 덥죠. 그런 특수도 있고 그리고 또 그 탄소 배출권 네. 관련주입니다. 얘는 옛날부터 탄소 배출권 관련주로 2007년부터 움직였고 그 최근에 이 거래량 보이시죠? 어우, 엄청난 매집이 들어왔어요. 얘는 만약에 빠진다라고 했을 때 글쎄요 많이 빠질까요? 이렇게 많이 거래량이 들어왔는데 안될것 같은데. 예, 얘는 뭐 12,500원부터 분할 매수 들어가면 됩니다. 후성 엄청 좋아요. 무서운데요, 사기가. 이거는 그리고 또 그러니까 이게 종목마다 정치 색이 좀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오래 주식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후성은 사실 이쪽 민주당 정권 쪽 있을 때 좀 뭐 예전에는 작전 많이 해 먹던 주식이에요. 예전에는 후성. 그래서 예전에는 잘 안 샀어요. 잡주라고. 근데 후성에 최근에 들어온 거 보면은 이제 뭐 가관이나 이런 애들이 좀 많이 들어왔죠. 기관들, 외국인들. 요즘 좀 이렇게 좀 중국 관련 쪽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후성 관심 있게 보시고 그 외에 뭐 코인테크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화 장비 얘도 하나도 안 움직였죠. 부담 없죠. 실적은 다 나옵니다. 실적은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고 또 뭐 CIS도 사실 좋았는데 얘는 아마 신용이 좀 많이 붙어 있는 회사라 기왕이면은 PNT 눌릴 때 그리고 원익 PN이 그리고 부담 없는 게 코인테크 코스모 신소재도 그때 제가 얘기한 거 기억나나요? AI로 양극재 만든다고요? 날라오고 있어요. 얘가 사실 가격적 메리트는 있는데 지금 사지 마시고 한 36,000원부터 분할로 조금씩 없다면 갖고 계신 분은 그냥 기다려 보세요. 굳이 이것 때문에 5% 10% 조정받는 거 더 길게 봐야죠. 그것 때문에 잠 못 잘 필요는 없잖아요. 상신 EDP 같은 경우도 2차전지 캡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얘도 보면은 안 깨지죠. 포스코 케미칼 양극재, 음극재 다 만드는 회사. 그리고 일단 이름부터 먹어주는 포스코. 포스코도 워낙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기업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려고 많이 준비를 했어요. 포스코 케미칼에서 양극재, 음극재를 다 합니다. 그리고 여기 무슨 광산 하나 나왔다면서요. 광물자원공사 망했는데. 그리고 수소차. 네. 수소차 쪽 한번 살짝 볼게요. 이 상하프론테크가 이 수소차 멤브레인 필터 만드는데 국산화에 성공했다고 자기네들이 얘기를 하지만 이게 또 이렇게 현장에 있는 사람은 잘 안 믿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지금 최근에 이런 느낌은 어떨까요? 이 거래량과 이거는 믿으라는 얘기죠. 그렇죠. 네. 멤브레인 필터를 성공했고 현대차의 납품이 되나 봐요. 이렇게 되는 거 보면 주식은 보여주니까. 그렇죠. 상하프론테크가 원래는 이 수소차 대장입니다. 여기 들어온 것들도 보면 수급도 괜찮고요. 개인이 올릴 수 없는 회사예요. 이런 거는. 일진다이아는 원래 복합 소재였는데 이름이 뭐로 바뀌었나? 걔가 상장해요. 수소 탱크 만드는 회사.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수소 탱크에서는. 흐름 좋죠. 근데 얘는 물적 분할로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얘 자체로만 하면 다이아가 단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공하고 뭐 하는 거 아시죠? 깎고 그렇죠. 그런 공정하는 회사예요. 일진 다이아. 일진 그룹 자체가 좋은 알짜들이 많아요. 일진 전기도 있고. 일진이라서 왠지 좀. 일진. 나도 일진인가? 그리고 탄소하면 원래 대장은 얘죠. 효성그룹에서 효성 첨단 소재. 얼마나 첨단적으로 올라갔는지 보이시죠? 와, 나 이거 100% 수익 났다고 하고 좋다고 팔았는데 그 뒤로 100%가 더 갔습니다. 보내줘야죠. 얘는 이렇게 거래가 터지면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얘는 아마 한 50만 원까지 조정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상황 봐서 수소차가 지금 이렇게 거래가 터지면서 움직이는 건 탄소 국경세랑 연관이 있습니다. 탄소 배출을 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관련된 쪽으로 한다라는 거는 전기차는 당연한 거고 수소차에 대해서 그 수소 연료전지에 대해서 항상 얘기했잖아요. 스마트 시티가 되려면 수소 연료전지가 있어야 되고 신재생 에너지는 전력이 남아 돈다. 그거를 운송하려면 수소로 연료를 저장을 해서 이렇게
지하 뭐 제주도에 풍력 발전이 많으니까 맞습니다. 새만금이 그거를 연료 저장을 해서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소 쪽으로 많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탄소 국경세랑 연관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같이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EM 코리아도 많이 말씀드렸죠. 네. 얘는 뭐 방산 주면서 뭐 수소 충전소 그리고 수전의 방식으로 하는 수소를 하는 우리나라에 몇 안 되는 기업입니다. EM 코리아. 되게 좋은 회사네요. 아 좋죠. 우리나라에서 거의 없다는. 유니크 아주 유니크하죠. 얘는 그냥 뭐 연료전지 스택에 관련되는 건데 현대차에 납품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뭐 NK도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얘는 뭐 우주항공하고도 관련이 있지만 그 친환경 선박하고도 관련이 있는 밸러스트 수에 대해서 네, 얘기했을 때 그 밸러스트. 관련 주식 NK 얘네도 수소 충전소 하면은 또 우리 효성중공업 실적주 아까 뭐 NK, EM 코리아는 좀 살짝 부끄러운 종목. 효성중공업은 실적 대비 저평가인 회사. 근데 최근에 이 돌아선 이 움직임과 그러니까 상하프론테크와 비슷하잖아요. 그럼 수소 쪽이 대장주 위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효성중공업은 그것뿐만 아니라 변압기, 전압기 이런 것도 하고 그러면은 스마트 그리드랑도 관련이 있고 그리고 또 그 전력을 너무 많이 써갖고 그 뭐라고요? 예, 뭐 그런 에어컨을 많이 쓰니까 예, 뭐 그런 거 관련 스마트 그리드 관련 주식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이 수소 충전소 우리나라 1위 기업이면서 풍력 발전도 합니다. 건설업도 하잖아요. 효성중공 아파트.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호재가 있는데 효성그룹이 다 날아갔는데 얘만 안 날아갔어요. 그래서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뭐 풍력과 수소를 동시에 본다면 효성중공업도 좋은 대안입니다. 실적 대비 저평가기 때문에. 그리고 두산표셀 연료전지에서 세계적인 기업. 하지만 너무 예전에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보이시나요? 20배 가까이 올랐죠. 그래서 살짝 쉬고 있습니다. 근데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고 수소에 매출이 집중됐을 때 가장 매출 반영을 많이 할 게 두산 퓨어셀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맞겠죠? 그리고 또 제가 자동차 주식에서 동아 화성 얘기를 많이 했죠. 수소 연료전지하고도 관련이 있고 기존의 자동차하고도 괜찮기 때문에 오히려 얘가 좋은 대안일 수 있다. 얘는 부담 없는 자리입니다. 실적도 턴어라운드되고 얘랑 같이 가는 게 세종공업. 이게 수소 분리판 하는 회사. 얘도 보면 부담이 없죠. 한번 거래가 터졌고 늘려놓은 상황이고 실적도 턴어라운드 했고 뭐 그리고 또 탄소 배출권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매연 저감 장치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뭐 2030년부터 뭐 내연기관 안 쓴다라고 해도 그 안에는 쓰기 때문에 이 매연 저감 장치에 대한 수요도 있고 그리고 또 세종 EV라는 회사에서 전기차 관련된 것도 하면서 또 수소차 관련된 것도 진행을 합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얘네랑 덕양산업이랑 해갖고 그 현대모비스에 납품하는 걸로 결정이 됐었다고 해서 그래서 여기서 한번 이렇게 쭉 터져서 올라간 거잖아요. 근데 자동차 주식이 이제 뭐 파업과 연관되면서 이렇게 쭉 한번 빠졌는데 오히려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수소 관련된 거와 자동차와 동시에 볼 수 있는 동아화성, 세종공업도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전기차하고 수소차를 봤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좋아하는 분야가 뭐가 있을까요? 우주항공. 그 우주항공이 그분 성공했잖아요. 그 버진 갤럭틱 네, 성공했죠. 저는 떠난다까지만 뉴스 보고 어저께 계속 좀 일을 하느라고 좀 못 봤는데 성공했습니다. 그게 지난주 일요일 날 성공했어요. 지난주 일요일이었어요? 네, 성공했습니다. 근데 주식 그 버진 갤럭틱 주식이 쭉 빠졌어요. 이유는 이제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하겠다. 받으셔야죠. 유상증자 받으셔야죠. 어차피 성장산업이잖아요. 성장산업은 지금 당장 수익이 안 납니다. 수익이 안 나요. 왜냐면 투자할 게 얼마나 많겠어요. 미래 가치를 땡겨와야 되니까. 우리나라 우주산업은 대신 이미 실적은 다 다져져 있죠. 왜냐? 방위산업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주 부담 없습니다. 뭐 한국항공우주는 그냥 모으세요. 계속 모으세요. 저는 한 3년 한 조금 그렇고 올해 말까지 계속 이 가격이길 소망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지만 이 성장성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화그룹,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름도 이쁘잖아요.
에어로도 멋있는데 스페이스 얘는 보면은 이렇게 보이시죠? 이제는 뭐 검은색 안 거도 여기에 딱 맞으니까 바로 올리잖아요. 이 회사는 실적주입니다.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괜찮고 LIG 넥스원도 이제 바닥에서 살짝 올라올 수 있는 얘는 분할 매수 얘도 실적주. 근데 실적주인데 실적이 유지된 게 아니라 성장한 주식입니다. 성장. 1분기 실적이 성장을 했잖아요. 보면 분기 실적 보면은 오. 1분기 실적이 살짝 꺾였구나. 딱이 맞을 뻔했네. 2분기 실적 예상치 보면은 50% 이상 성장을 했죠. 네. 그 연간으로 보면은 이렇게 된다라고 기관님들이 발표를 했죠. 그럼 얘는 성장 산업인데 PER이 뭐 10 조금 넘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평균 퍼 이상으로 받아야 된다라고 봐요. 개인적으로 한 7, 8만 원은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또 UAM 관련 주식인 하나 시스템 얘야말로 계속 기고 있죠. 분할로 한번 모아 가시면 되죠. 그리고 또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탄력은 제일 좋아요. 확실히 요 밑에 빠지니까 그냥 바로 올려버리죠.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는 저는 갖고 있기 때문에 안 팔아요. 갈 때까지 가볼랍니다. 뭐 드론이나 좀 빨리 출시했으면 원앙 소리 아저씨 할아버지 느낌을 안 팔아. 안 팝니다. 안 팔아. 베셀 에어로스페이스 얘는 뭐 작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 소액으로 한번 그 계좌 2개 만든다라고 했잖아요. 그 하나 더 만드는 그 계좌에 한번 한 530만 원 정도 묻어놔 보시면 베셀 에어로스페이스는 그냥 그런 회사가 아니고요. 원래 경비행기 보면은 저런 우리나라도 뭐 양평이나 이런 데 경비행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원래 제조하고 이런 회사인데 그 UAM 그 도시명 항공 모빌리티에 같이 현대차하고 같이 진행하는 부분이에요. 주식 상장 얘기도 있어요. 아마 이 베셀에서 지분 100% 갖고 있지만 물적 분할하겠죠. 투자금을 받기 위해. 근데 그 전에 반영을 해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세트레가이도 오히려 매수 모선수가 세트레가이. 모선수 한방 네. 한방 모선수. 인텔리언테크도 괜찮고 오히려 그냥 부담 없어요. 제노코라는 작은 회사도 있고 그 전부 다 어려운 뭐 이사가고 비슷한데 아까 그냥 부담 없이 모아가 보십시오. 단 우주항공은 10%.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조금씩 늘려가도 됩니다. 조금씩 늘려가도 돼요. 10%에서 조금씩 늘려가 보세요. 메타버스가 제가 10%에서 20% 늘렸던 것처럼 조금씩 늘려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주항공 이렇게 봤고 우리의 애증의 자동차는 뭐 실적 볼 거 있나요? 맨날 좋은 뉴스 나오는데 뭐 전기차도 잘 나가고 또 제네시스 G80 전기차도 대박 날 거라고 하는데 뭐 영상 보여드렸지만 이쪽은 빨리 타협하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현대차, 뭐 기아차 전부 다 매수 구간입니다. 이거를 전통 산업으로 보지 마세요. 성장주입니다. 성장주. 현대위아도 지금 요 조정 잘 받고 지금 돌아서고 있잖아요. 예, 뭐 그리고 현대모비스를 저는 지금 현대모비스 비중을 되게 많이 줄였는데 다시 지금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라오네요. 예, 살짝 올라오고 그게 안 깨요. 이 가격에서 계속 모으려고 했는데 또 리포트도 최근에 또 많이 나오고 있어요. 현대모비스가 뭐 어떻게 될 거다 뭐 많이 나오고 보면은 무슨 뭐 40몇만 원 간다 뭐 30몇만 원 간다. 충분히 가죠. 자산 가치도 거의 반밖에 못 받고 있는데 그것도 우리 작은 회사들 봤을 때 항상 봤은 게 뭐 LED 램프는 SL도 지금 뭐 바닥 조정 잘 받고 있죠. 이 박스권이 좀 이어지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오히려 좋죠. 길게 봤을 때 SL 그리고 우리 샤시 만드는 화신도 잘 안 빠져요. 요새는 뭐 샤시도 막 일체형으로 만들고 막 예전처럼 뭐 그런 샤시가 아닌가 봐요. 그럼 실적이 늘면 당연히 이 화신도 늘지요. 그리고 또 우리의 뭐였더라? S&T 모티브 모터 만드는 회사. 얘도 좋은 자리죠. 그냥 좋은 자리라고 그냥 차트만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적 대비 저평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포스코 인터도 이제 모터 회사라고 그랬잖아요. 예, 요 회사도 근데 뭐 무역 회사니까 종합 상사. 아, 그냥 얘는 뭐 쏘쏘. 그 작은 회사 MVH 코리아 보면은 참 분할 매수하라고 이렇게 잘 움직이고 있어요. 뭐 전기차 관련 쪽에서도 계속 그냥 그 구산업에 머물러 있는 애들이 아니잖아요. MVH 코리아 괜찮고 실적 좋은데 이런 차트다. 얘는 보면 매집 차트죠. 소위 말하는 현대오토에버도 잘 빠져 있고요. 오히려 얘 괜찮네. 자율주행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현대오토에버. 그것도 3기 얘도 비슷해요. MVH 코리아랑 비슷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덕양산업. 오늘 덕양도 한번 올랐다 쭉 빠졌는데 오히려 저는 매수 기회입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터졌다라는 거는 한 번 터지고 누르고 한 번 터지고 누르고 뭐 뭔가 매집의 흔적이 있다라는 말만 들기 좋은 차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공업은 아까 봤고 그리고 또 우리가 많이 봤었던 게 저번에 우신 시스템 말씀드렸었죠. 얘도 보면 오히려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은 쭉 올라갈 때 따라가지 마시고 기다리면 계속 기회를 줍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쪽으로 전환을 빨리 해야 돼요. 그 외에 그냥 자동차 기업이 저평가라고 해서 사면은 큰일 나는 게 없어질 수 있어요. 생산 라인이 되게 단순한 거 보셨잖아요. 그때 그렇죠. 영상에서도 많이 없어져요. 부품 공장들 많이 망해요. 그러니까 빨리 전기차나 수소차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근데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는 회사들은 쉽지 않죠. LG테크는 또 이제 아이카, 그 애플카 수혜주. 뭐 애플카 또 나온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LG테크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DIC는 뭐 빠지지도 않네. 오히려 좋네요. 계속 매수하기 좋네요. 다행히 판 가격에서 계속 기네. 난 팔았는데. DIC가 실적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이 이 예상치로만 보면 이거 엄청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적자가 막 700억에서 1000억 가까이 갔던 회사가 이렇게 돌아서기 시작하는데 야 이거는 좀 무섭습니다. 뭐 부채 비율은 줄고 있기 때문에 순이익이 계속 올라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그 사업에서 전기차 쪽으로 하려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정리하고 뭐 투자를 해야죠. 근데 선제적 대응을 했을 때는 매출을 회수하는 속도가 상당히 빨라요. 근데 이 회사는 그랬기 때문에 이런 걸 보여주지 않을까요? 이거는 주식에서 가장 수익 많이 나는 게 턴어라운드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턴어라운드는 죽은 자식이라고 생각했는데 살아 돌아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놀래죠. 놀래죠. 뭐 환호하죠. 원래 자랐던 애가 잘하는 것보다 죽었다고 생각한 건 사실 다 포기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얘가 실적이 돌아서네. 이러면은 기대감이 확 하고 시선이 막 끌어지잖아요. 그럼 수급 또한 그렇게 끌어지기 때문에 상승 탄력이 제일 센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에서 최고는 턴어라운드다. 근데 얘는 이 예상치대로 맞다면 이 애널리스트들이 이런 작은 기업까지 조사를 해서 뭐 작지도 않네요. 미리 따지면 이렇게 막 7천억대 회사가. 근데 뭐 일단 얘기는 하면 안 되겠다. 어쨌든 제 경영주 아들 얘기를 할 뻔했네. 뭐 거기입니다. 뭐 어쨌든 간에 보세요. 뭐 여기 보면은 EV 감속기와 변속기 수주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 감속기는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속도를 이렇게 적당히 해주고 해줘야 이 온도나 이런 거에서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핵심 부품이에요. 감속기, 모터. 그러니까 전기차는 보면은 감속기하고 모터가 핵심으로 보시면 됩니다. 물론 배터리가 더 당연히 중요하지만 배터리, 모터, 감속기 써 있는 회사들에 대해서 꼭 보셔야 돼요. 로봇 산업도 감속기가 중요하지만 전기차도 이 모터를 적당히 감속을 잘 해줘야 되잖아요. 갑자기 툭 해봐요. 그럼 차 멈춰버리고 뭐하고 과부하 걸리고. 그러니까 감속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뭐 엔진 한다라고 했을 때도 보면 여기 보면은 고성능 엔진 막 좋죠. 대표적인 수출 보면 모터사이클용 뭐 이렇게 실적이 턴어라운드 DIC 한번 관심 있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너무 저평가예요. 너무 저평가입니다. 이렇게 자동차를 한번 저희가 그동안 얘기했었던 거 한 번씩 다 본 것 같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친환경 네. 신재생. 신재생 에너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린 뉴딜은 단기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이 장기적인 호흡으로 봐야 돼요. 그거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 단타 하시는 분들이 들어오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분들은 단타를 좋아하시면 오히려 뭐 인맥주나 뭐 이런 거 뭐 보러 가셔도 되죠. 근데 이 안에서 단타는 쉽지 않은 게 작년에 뭐 바이든이 대통령 된다라고 그런 분위기가 불면서 시세가 많이 반영이 됐어요. 예, 이미 많이 반영이 됐고 지금은 그냥 꾸준한 눌림목이에요. 대표적인 하나솔루션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작년에 물론 이 코로나 때문에 뭐 빠졌지만 뭐 코로나 전 상황을 보면은 코로나 전에도 19,000원이었잖아요. 보시면 여기에. 근데 이게 뭐 반토막 났다가 코로나 이전 상황을 대비해서도 거의 2.3배 가까이 올랐었어요. 그럼 엄청나게 지금 많이 반영이 된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 단기적으로 보고 들어간다? 아니 이렇게 좋은 뉴스가 나오는데 왜 안 가라고 했을 때 작년에 그거를 반영을 했고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코로나 이전 대비해서 이 코로나로 빠지기 전 가격 여기를 기준으로 봐요. 전 여 밑에서부터 이렇게 보고 뭐 여기서 10배 올랐네. 이건 의미 없어요. 코로나 전 가격을 봐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꼭 보면 사기꾼 같은 애들이 뭐 자기들 회원은 뭐 사업 3월 달에 다 창업했나 봐. 여기 기준으로만 얘기해요. 아니, 지는 여기서 다 때려 맞은 건 얘기 안 하고 항상 3월 18일 날 뭐 떨어지는 칼날도 지가 받으라고 그랬다 그러고 지금 무슨 이순신이야 뭐 칼 잡고 뭐 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다들 보면은 여기서부터 사업했나 봐. 주식도 그때부터 했나 봐. 여기서부터 얘기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이 가격을 회복했느냐 못했느냐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 가격 대비 3배 오른 그럼 많이 반영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인 하나솔루션과 CS인드 같은 경우도 한번 보시겠어요? 이 코로나 이전 대비 여기 보이시죠? 18,000원 정도 하던 회사가 반토막 났다가 다 코로나 때 반토막 났으니까 그거 회복해서도 4배가 올랐죠. 5배가 올랐었어요. 그럼 많이 반영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호흡으로 보셔야 돼요. 당연히 좋죠. CS인드 뭐 풍력타워 세계 1인데 상강 M&T 맨날 얘기하잖아요. 하부 구조물. 여기도 보이시죠? 코로나 대비해서 4,000원, 5,000원짜리 회사가 거의 막 반토막 이상 났다가 이미 회복한 상태에서 5배가 올랐어요. 많이 반영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얘는 분할로 모아 가셔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 뭐 터빈 만들고 풍력 단지하는 유니슨 같은 경우도 보시면 코로나 전에 1,000원이었던 회사가 500원까지 빠졌다가 얼마까지 올라갔나요? 7.5배가 올랐어요. 7.5배. 7,500원. 예. 그러면 뭐 코로나 저점 대비 뭐 사기꾼들 얘기하듯이 한다면은 거의 몇 배가 오른 거예요. 15배가 올랐잖아요. 엄청나게 오른 겁니다. 그래서 왜 오르냐라고 하기보다 이럴 때 차트 보는 거예요. 왜 올랐냐. 물론 이 실적 대비해서 고평가인 것도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강력한 성장 산업이잖아요. 탄소 배출을 2050년까지 뭐 제로로 줄이겠네, 2040년까지 뭐로 줄이겠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온다라고 하면 말이 줄인다라는 거지. 그거를 산업으로 연결하고 뭐 하려면은 엄청나게 지금 이쪽 친환경 쪽으로 투자가 들어와야 되고 그렇죠. 탄소 배출권 배출하는 사람들, 탄소 배출권 남는 회사들한테 빨리 찾아가서 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잘 팔질 않아요. 왜냐면 파시겠어요? 네, 안 팔죠. 그리고 내가 안 써서 모으더라도 가격이 오를 게 뻔한데 파시겠어요? 안 팝니다. 그래서 가격이 계속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탄소 국경세의 문제는 탄소 국경세를 매기는 기준이 탄소 배출 가격이 다 국제적으로 틀린데 우리나라는 싸요. 근데 유럽은 비쌉니다. 근데 유럽 기준으로 탄소 국경세를 매겨요. 그럼 더 네, 쭉 올라가죠. 이 휴캠스는 실질적으로 탄소 배출권을 거래하는 우리나라의 거의 유일한 회사? 그러니까 탄소 배출권 얘기하면 항상 얘네 얘기 나왔고 그 다음에 갖고 있었던 게 사실 뭐 조림 사업이나 이런 것도 탄소 배출권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솔홈데코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예, 그 뉴질랜드
거기에 이 조림 사업을 하니까 얘네 자체에 그게 있어서 근데 단점이 신용이 많다라고 그랬잖아요. 10%안 가는 거예요. 또 이건 산업 같은 거, 이건 산업 같은 경우도 그런 그 조림 그걸 갖고 있기 때문에 네. 탄소 배출권 관련주로 같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또 뭐 집진 시설하고 뭐 하고 있었던 거 항상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코트렐. 네, 집진 시설. 야, KC 코트렐. 얘도 보면은 사실 탄소 배출권 얘기가 나오면서 개인적으로 한번 갈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올라갔는데 쭉. 예, 그 조금 오히려 한번 탄소 배출권 얘기는 부러울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금요일 날 탄소 배출권 시장도 오픈을 했고 중국에서 오픈을 했잖아요. 그럼 요건 한번 테마가 한번 부러울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휴캠스 아까 얘기를 하자면 아마 내년부터 바로 여기 재무제표상에 보시면 지금은 뭐 공란으로 많이 써 있어요. 유동자산 써 있죠. 여기에 뭐 배출권이라고 있어요. 이야.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여기 플러스로 잡힐 회사가 휴캠스예요. 반대로 부채 보면 유동 부채 부분이 있죠. 여기 보면 배출 부채라고 있어요. 이런 거가 이제 우리나라의 많은 철강이나 이런 조선 사업들이 이게 많이 쌓일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탄소 배출권에 대해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아무리 딴 게 오른다라고 해도 저는 안 쳐다본 게 이것 때문에. 그리고 뭐 이산화탄소 포집한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네. 이산화탄소 날로 딱 잡는 거예요. 그 기술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제대로 하는 사람에게 뭐 $10,000,000가 얼마 준다고 걸었던 게 일론 머스크잖아요. 일론 머스크 자체가 탄소 배출권을 재무제표에 넣어갖고 수익 뻥튀기 하는 회사잖아요. 뻥튀기도 아니지. 이제는 이제 그게 맞는 거죠. 걔네는 그 태양광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전력을 공급하고 전기차를 만드니 탄소 배출권 얼마나 많이 쌓이겠어요? 엄청나게 쌓이는 거죠. 자산이 그럼. 예, 이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에 대해서 갖고 있는 회사가 그린 케미칼. 근데 참 얘도 엔간이 안 가는 게 기존에 케미칼 써 있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왜냐면 화학 관련주들이 다 흐름이 안 좋았어요. 그리고 또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 쪽에 SGC 에너지 예전에 한번 그 유혜정 씨인가 저기 무슨 혜정 씨 한번 계셨죠? 네, 오혜정 씨, 오혜정 씨. 예, 그분이 물어봤던 주식인데 좋았네. 미안합니다. 이렇게 좋아. 이게 원래 저기 동양제철화학 그룹이었으니까 맞을 거예요. 동양제철화학 좀 맞는 것 같은데. 유니드, 이테크 건설 이게 다 동양제철화학 지금 OCI 그러니까 이쪽에 이제 신재생에너지에 좀 특화돼 있는 동양제철도 저 태양광 폴리실리콘 하던 회사잖아요. OCI 얘도 흐름이 보면은 이래요. 뭐 실적이 좋긴 하지만 코로나 이전 대비해 갖고 이미 2배 이상 올라가 있잖아요. 반영이 다 돼. 예. 하지만 실적 대비 저평가인 게 OCI입니다. 하나솔루션. 이런 회사들 위주로 그냥 꾸준히 모아가시고 뭐 말 나온 김에 또 소형 원전 한번 볼게요. 지난주에 소형 원전 제가 어떤 사업하는지 말씀드렸죠. 두산중공업이랑.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풍력 터빈도 만든다라고 그랬잖아요. 뭐 우리나라의 풍력 터빈은 두산중공업하고 유니스만 만들지만 국제적으로 알아주는 건 유니스니까요, 두산일까요? 두산이겠죠. 얘는 뭐 원전 관련해서는 세계적인 기업이고 그래서 이렇게 살짝 좀 박스권을 하고 있는데 분할로 얘도 한번 몰아가시는 게 소형 원전은 혹시라도 정권이 바뀐다라고 하면 얘는 날아가는 거고 그렇지 않더라도 국가와 국가 간의 거래 계약이기 때문에 올라갈 거예요. 오르비텍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빠졌네요. 근데 얘는 그냥 한번 둬보시고 기왕이면은 두산중공업 쪽으로 그리고 우진 이런 애는 이제 방류하는 거 다 흐름 비슷해요. 우리 기술 같은 경우도 얘네는 풍력도 하고 뭐 소형 원자력도 하고 그리고 얘네가 그것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뭐 부유식 이거 설치하고 시공하고 AS하고 철도 관련해서 시스템 제어랑 이런 것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술 같은 경우가 여러 가지에 엮여 있으니까 이렇게 흐름이 좋죠. 거래도 터지고 뭐 우리 기술을 2,600원에 잡을 수 있다면 참 좋겠네요. 얘는 왜 이렇게 많이 올랐어? 이게 날씨가 더우니까 스마트 시티 관련주들,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들, 뭐 지능형 검침 시스템 이런 애들도 좋았네요. 일진전기 같은 경우도 원래는 일진전기가 대장주는 아니에요. 이게 막 이 누리플렉스가 원래는 대장입니다. 지능형 검침 시스템에서 우리나라의 탑인데
얘보다 일진전기가 간 이유는 하나예요. 얘는 좋은 걸 알기 때문에. 얘 신용 보이세요? 11.59% 무거워요. 일진전기 2%. 아유, 여기 훨씬. 예,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실적을 깔고 가요. 뭐라든 설치는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적은 그냥 뭐 꾸준히 하고 있는 회사죠. 하지만 뭐 PER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땐 뭐 그냥 그렇죠. 23만 원 그냥 적당하게 지금 가격 받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 때문에 간 거예요. 전력기기. 예, 전력이 지금 너무 지금 많이 쓰니까 더우니까. 그런 관련주로 한번 간 것 같아요. 그럼 옴니 시스템이랑 갔나? 역시 갔네. 엄청나네.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들이 움직였네요. 얘네도 뭐 그 스마트 그리드 관련해서 정부에서 아마 시행해준 최초의 회사가 아마 옴니 시스템일 거예요. 근데 개인들이 좋아하는 게 누리플렉스였던 거고, 얘도 가격이 싸서 좋아합니다. 옴니 시스템. 뭐 디지털 계량기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원격 검침 가능한 국내 최초. 이런 거 하는 회사라. 근데 얘는 뭐 개발만 했나 보네요. 그러니까 테마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테마로 움직이는 것 때문에 아까 말한 단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얘는 뭐 끝까지 가져갈 필요는 없죠. 너무 위험하네요. 끝까지 뭐 보다 보니까 본 겁니다. 뭐 이렇게 크게 뭐 차라리 뭐 지에논 에너지 같은 거 뭐 지열 발전이랑 이런 수력 발전 이런 거 하는 회사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뭐 이재명하고 엮여갖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오히려 얘를 모아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지에논 실적도 돌아설 거고. 자, 이렇게 한번 다 신재생 에너지 관련돼서 한번 다 돌아본 것 같습니다. 예. 질문을 하나 하자면 예. 아까 전력 무슨 시장이 생긴다고 하셨잖아요. 전력 시. 전력, 탄소 배출권. 예. 그러면 거기서 무슨 거래소 같은 게 생긴? 거래소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중국은 거래소 하나 생기면은 돈이 많이 쏠리죠. 그러니까 탄소 배출권을 막 거래를 많이 하겠죠. 근데 사실 탄소 배출권도 되게 웃긴 거죠. 정부에서 지정해준 그 이상으로 갖고 있으면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내가 이걸 쏙 팔고 그러면은 내가 이 탄소 배출권을 한 20톤 이렇게 좀 배출했으니까 그럼 톤당 2만 얼마면은 이렇게 해갖고 얼마 주고 그걸 사와서 그걸 이렇게 딱 장부에 적고. 사실 참 웃긴 건데. 이상 그냥 숫자 노름 같은데. 숫자 노름 같은 거죠. 근데 그만큼 이제 신재생 에너지나 아니면은 전기나 이런 거를 신재생 에너지를 쓰는 거 공급하고 하면은 그게 이제 포인트처럼 쌓이면은 그게 이제 재무제표상으로 이제 매출로 잡히는 거예요. 내가 정부에서 지정해 놓은 얼마 이상으로 갖고 있는 요 남는 부분은 이 배출권을 팔 수 있는 그거죠. 그러면은 요 부족한 요 사람이 요거 남는 거를 돈 주고 사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배출 부채로 잡히는 거고 요거 갖고 있으면은 배출 자산으로 잡혀 있는 거죠. 탄소 배출권 자산으로. 그러니까 요런 걸 거래하는 거죠. 미래에는 그러면 배출 부채 때문에 망하는 회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 이유 없이. 근데 그만큼 이제 환경을 뭐 ESG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ESG라는 것도 사실 해외 이렇게 펀드, 헤지 펀드나 이런 애들이 자기네들이 좀 이렇게 뭐 다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거를 했다라는 거는 다르게 봐야 돼요. 중국이 참여 안 한다라고 하면 사실 뭐 거기가 세계 지금 공장인 건데 걔네가 참여 안 하면 큰 의미 없지만 지금 바이든은 조용한 압박을 잘하잖아요. 트럼프는 막 뭐라고나 하는데 뭐 뒤로 전화 오면은 좀 봐주는 것 같고 봐주면서 트위터에 올려서 또 연맥이고 막 이런 스타일인데 바이든은 의외로 조용히 무섭습니다. 그 유럽연합에서 뭐 저렇게 초안이 나왔다라고 하면 초안이다라는 건 언제든지 또 수정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뭐 큰 틀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은 큰 흐름이 이쪽인 건 맞아요. 이게 뭐 당연히 메타버스의 성장 속도가 훨씬 빠르긴 할 거지만 메타버스는 성장 속도가 빠르지만 제 생각엔 그 성장 속도가 빠르다라는 거는 이 성숙 산업으로 진입하는 속도도 빠를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템베거가 날 수도 있지만 그만큼 속도가 빨라질 것 같아요. 그냥 이젠 누구나 참여하는 일상이 돼버릴 것 같아요. 한 2, 3년 안에. 근데 이 신재생 에너지는 기간을 이미 길게 정해놨잖아요. 그러면은 그거에 맞게 폭발적인 성장보다
폭발적인 성장이지. 따지고 보면 20-30%씩 오른다라는 거는 그 성장을 10년 이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독일에서 온 친구가 그러는데 고속도로 같은 데 지나가면 다 풍력 발전기들이 막 있대요. 근데 멈춰져 있을 때가 많대요. 그거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가짜 뉴스에서는 뭐 시끄러워서 주민이 향해서 멈췄다. 그게 아니라 남아 돌아서. 남아 도는 겁니다. 전기가 남아 돌아서 독일이 수소 연료 전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 수소 저장 장치나 이게 선진국이에요. 그쪽에 대해서 왜 많이 얘기를 하냐? 남는 전력을 이제 저장해서 팔려고. 그러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소 국경세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요런 에너지가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산유국들에 대해서 압박도 가하는 거죠. 국제유가는 떨어뜨리지 않을 거라고 봐요. 국제유가가 떨어지면은 야씨 기름값이 싼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지 않게 계속 이거를 만들어 놓는다고 봐요. 그리고 개인적인 의견은 석유는 고갈되지 않는 자원이라고 봅니다. 그냥 패권 전쟁, 에너지 패권 전쟁이고 그리고 새로운 산업을 만들기 위한 여기 있는 이분들의 그냥 노름, 이게 체스판 같은 거라고 봐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참 뭐라고 해야 되나 이 반도체 참 우리나라가 반도체 선진국인데 그렇죠.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8만 전자에서 내려. 예, 계속 보면은 희망 고문 막 줄이를 틀려면 틀 것이지 이게 꽂아놓은 거 있잖아요. 틀진 않아. 꽂아놔. 막 달달 떨리고 빤스는 적고 막 이러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근데 저는 그때 팔라고 그러셔가지고 이대 봤습니다. 네, 저는 삼성전자를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아요. 항상 얘기하잖아요. 메모리 반도체는 이 사이클을 타잖아요. 어쩔 때는 무슨 몇 조 이상 나왔다가 이렇게 되면은 뭐 디램 값이나 랜더 프레시 가격 떨어지면 또 확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4차 산업에 관련된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특화되어 있는 장비나 아니면 기왕이면 후공정 쪽 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항상 보는 게 한미 반도체가 흐름 제일 좋잖아요. 얘는 빠지진 않아요. 빠지지 않는다라는 거는 요 가격에 대해서 하방 경직은 하고 있다. 그러면은 얘는 분할로 사봐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삼성전자가 기면서 빠져서 바닥을 긴 거와 올라가서 기간주적인 종목 두 패턴을 얘기했잖아요. 올라가서 긴 애들은 한미반도체하고 하나마트리얼즈잖아요. 얘네 흐름이 지금 살짝 돌아서는 느낌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얘네들은 분할 매수로 들어가 봐야 된다라고 봐요. 또 이랬었던 종목들이 또 뭐가 있었지? 얘네 두 개를 제가 항상 예를 들었었죠. 그리고 이제 바닥에 빠져서 작년 대장주였지만 갑자기 딱 올라왔었던 게 SNS텍 조정 자복 또 가죠. 얘네가 EUV 장비에 대해서 뭐 이렇게 뭐 도입을 한 해 만에 뭐 거기에 뭐 투자 한 해 만에 뭐 이런 얘기 했는데 공시로 자기네들이 밝혔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사라 이 얘기잖아요. 예. 제가 여기 이렇게 딱 떴을 때 작년 대장주가 움직였으니 한번 얘는 분할로 들어가 봐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얘가 가면은 같이 그 EUV 쪽으로 같이 가는 게 FST예요. 얘가 가면 따라갑니다. 좀 살짝 흐름이 오히려 얘가 더 좋죠. 옛날에 누구한테 FST 사라고 했더니 SFT를 사갖고 혼자 그 아마 상장 폐지됐을 텐데 SFT. 이거 SFA는 이제 한예슬 관련주고 SFT 없을 거예요. 상장 폐지된 것 같아. 네, 종목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SNS텍이 그렇게 가고 바닥에서 또 같은 흐름이었던 동진세미캠은 여전히 바닥에 있죠. 그럼 대장주는 SNS텍이고 그 다음이 FST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또 바닥에서 막히는 게 ENF. 얘 같은 경우도 지금 동진세미캠하고 같죠. 팔긴 애매하고. 그러니까 선택하시는 거예요. 저 위쪽에 있는 한미반도체나 하나머트리얼즈로 갈 거냐 아니면은 바닥에서 턴한 SNS텍이나 FST로 갈 거냐 아니면은 바닥을 잘 다지고 있는 그 동진세미캠이나 뭐 그 아까 ENF 테크놀로지를 갈 거냐 아니면 바닥에서 또 올라와서 조정받고 있는 제우스 같은 회사들 얘는 왜 올라왔다 조정을 받을까요?
요 매물대가 예, 있는 매물벽에 그 소화가 필요하죠. 그러면 SNS 택처럼 이렇게 해서 좀 살짝 조정을 주고 다시 한번 갈 수 있죠. 얘는 뭐 태양광 관련해서도 수혜주고 3D 검사 장비 쪽에도 3D 검사라고 하면 이제 뭐 또 그 뭐 메타버스 쪽에 뭐 3D 검사 장비 이쪽도 연관성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DBI텍, 삼성전자보다는 DBI텍을 좋게 본다라고 한 게 8인치 웨이퍼 이런 거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혼자 돈은 많이 안 되는 분야지만 비메모리를 하고 있었던 회사는 DBI텍. 그래서 삼성전자보다는 DBI텍을 더 저는 좋게 봅니다. 차량용 반도체도 현대차와 같이 진행을 하고 이런 쪽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바닥에서 또 잘 기고 있는 워닝 머티리얼즈. 이 머티리얼즈라고 써 있는 회사들은 되게 좋습니다. 이게 특수가스 소재하는 회사들. 소재. 예. 그러니까 특수가스라는 거는 말 그대로 특수 들어가면 좋은 거기도 하고 소모품이죠. 소모품. 예, 소모품 관련 회사들을 보는 게 좋습니다. 러셀 같은 경우는 로봇하고도 같이 봐야 되는데 이렇게 쭉 올라갔다 빠지니 얘는 뭐 매물 소화가 좀 필요하고 좀 더 많은 거래량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는 참 그래요. 뭐 차라리 뭐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2차 전지하고도 연관이 있으니 이제 받았고 솔브레인을 사실 이렇게 비싼 회사가 비싼 게 아니에요. 얘네들은 저평가예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다 저평가 회사예요. 왜냐? 성장 산업이다라고 하기에는 사실 애매한 거예요.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라고 얘기했던 애들을 전부 잡아서 빵에서 한 15일씩 살게 하고 와야 되는데 정말 그 애널리스트들이나 그 잘 모르는 기자들 참 큰일입니다. 뭐만 하면 슈퍼사이클. 슈퍼사이클 써 있는 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참 걔네들이 제재를 안 받으니까 사실 그래놓고 맨날 밑에 뭐 투자는 뭐 여러분의 몫이고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요. 그 맞은 뭐 한솔케미칼도 솔브레인처럼 반도체도 하면서 얘네도 이제 특수가스 쪽이면서 2차 전지하고 소재하고도 연관이 돼 있습니다. 얘도 아마 전해액 쪽일 거예요. 한솔케미칼. 그러니까 차라리 솔브레인하고 한솔케미칼 이쪽은 이걸 들어가는 게 나아요. DNF 같은 경우가 갑자기 이렇게 올랐죠. 조금 떨어져서 한 28,000원까지 한번 보시는 게 낫고 사실 가장 흐름 좋았던 건 DNF예요. 테스나도 좋았다가 보면은 매물 소화를 하고 있죠. 무조건 하실 거면은 후공정 그리고 테스트 패키징 하는 회사들을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비메모리 관련된 반도체 장비나 뭐 이런 거 하는 회사들을 꼭 보시고 아니면은 소재 쪽, 소모품 쪽으로 보시면 돼요. 예. 그 SK 머티리얼즈도 사실 머티리얼즈 써 있으니까 다 특수가스. 얘네는 옛날에 태양광으로 많이 갔었어요. 원래 OCI 자회사였어요. 소디프 신소재. 제가 2007년도에 아주 소디프 신소재로 많이 수익이 났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많이 올랐었잖아요. 이렇게 아주 효자 같았던 종목인데 그걸 안 팔고 있었다면 엄청나죠. SK가 하이닉스 인수하면서 이 특수가스 관련돼서 이 SK 머티리얼즈를 인수했죠. 원래 OCI 머티리얼즈였나? 뭐였다. 이름 몇 번 바꿨어요. 이런 회사들 위주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는 일단은 작년 대장주가 거래량을 싣고 올라가고 조정을 주고 조정도 잘 받고 올라간 거 봐서 이제 전기차 배터리가 한번 움직였잖아요. 소재가 움직였으니 이제 장비가 한번 가고 소재가 쉬면서 반도체로 한번 붙지 않을까. 근데 단 미국장이 조금 빠졌으니 월요일 날은 좀 빠질 수 있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 금리 인상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냥 심리적으로 오히려 이럴 때가 좋은 것 같아요. 계속 주식은 항상 공포에 이게 좋다라고 그랬잖아요. 두려움의 벽을 타고 간다. 누가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오히려 그래서 근데 만약에 불안하다 하면은 제가 저번에도 얘기하잖아요. 10%, 20% 현금 갖고 계시는 것도 그것도 투자다. 불안하시면 뭐 빠지면 생큐일 수도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뭐 일주일을 또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도 여러분들이 좀 댓글 좀 달아주시면 뭐 감사하겠죠. 이렇게
내가 혹시 또 알아요? 또 나중에 좀 잘 되면 좀 한 몇만 명 돼봐요. 나 읽어 달라고 해도 그때는 안 읽어줘요. 나도 A형이라 다 묻어. 어쨌든 뭐 저 같은 사람의 이렇게 글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되게 부족하지만 그래도 경험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제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또 15년 경험 사실 작은 경험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제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즐거움에 이 시간에 이렇게 물벼락까지 맞아가면서 방송을 했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뭐 7월 뭐 무슨 열도면상인가 뭔가 온다고 그러죠 다음 주에. 막 폭우도 너무 많이 와요. 진짜 이래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좀 계속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주에는 신재생 에너지 쪽 그리고 탄소 배출권에 관련되고 그리고 메타버스는 꼭 공부해 보십시오. 판단하지 마시고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성공 투자하시고 공부하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공부하십시오.